오늘은 수국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국 또한 그림을 그리시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선호하는 꽃들 중에 하나인데, 이 꽃 또한 국화처럼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꽃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여도 이제 원리를 알게 되면 또 쉽게 그릴 수 있는 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잘 보고 따라 그려보시면 이 꽃도 이렇게 또 쉽게 그려지는구나 하고 그 느낌을 가지고 더 쉽게 또 접근할 수 있는 꽃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꽃의 기본 도형을 생각하면 저번에 그렸던 것처럼 국화처럼 이런 구의 형태를 가지게 되겠죠. 구의 형태인데 약간 찌그러진 찐빵처럼 퍼져 있는 수국도 있고, 요즘 수국의 종류들이 워낙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이라 가급적이면 수국을 직접 사다 놓고 그리시면서 보면서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꽃도 지난번 설명처럼 이렇게 위치를 잡아서 그리시면 상당히 쉽게 그릴 수 있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꽃의 중심에 큰 덩어리를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가, A라는 방향으로 잡을 것인가, 이쪽 방향을 기준으로 그릴 것인가. 이제 손화하는 방향의 위치에 따라서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에 따라서 꽃의 위치도 바뀔 수 있겠죠. 그리고 광원에 따라서 꽃의 위치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위치를 정확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정물이 마찬가지지만 꽃의 크기는 원근법,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거리에 따라서 형태의 크기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로 생각하시게 되면 가장 가까운 이쪽이 가장 큰 꽃이 될 수 있고, 점점 작아지면서 넘어가는 쪽에서는 이렇게 될 수 있고,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점점 타원형이 돼가겠죠. 이렇게 이런 형태. 이런 형태의 기본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꽃이 지금 수국은 가운데 꽃과 이렇게 네 방향의 꽃으로 나눠져 있고, 이 꽃의 방향들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꽃잎이 만들어지겠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자세하게 한번 이 기본 도형을 이용한 방법을 이용해서 꽃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꽃의 크기를 정해야 되겠죠. 가급적이면 크게, 수국이니까 좀 크게 그려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꽃의 크기가 설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려야 할 꽃의 중심을 어떤 방향으로 잡을 것인가. 그래서 이런 돌아가는 선들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을 긋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어드리는 건데 긋지 않으시고, 우선 여기 그어진 부분이 있으면 가장 내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꽃들, 가장 커다란 흐름에 제일 잘 그려야 할 꽃의 위치를 먼저 설정을 하세요. 이렇게. 그럼 제일 큰 꽃이 되겠죠? 비슷한 꽃들 위치를 대략적으로 잡아서 작아지게끔, 아까 말씀드렸던 작아지는 이런 연습이 되겠죠? 이런 대략적인 위치들이 이렇게 잡히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우선 제일 잘 그려야 할 꽃을 하나 선택해서 잡아보시게요. 이 꽃들이 지금 이 꽃의 중심이 과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시게 되면, 이 꽃대를 중심으로 뻗어나가서 꽃잎들이 붙어있는 형태다 보니까 중심을 잘 생각하셔서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가장 가운데 있는 잘 그려야 할 꽃들 먼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꽃에 우선 중심을 잡으시게요. 중심을 잡으시면 꽃의 모양처럼 이렇게 이런 십자 모양 형태가 있고, 이 꽃의 크기를 어떤 형태로 그릴 것인가 잘 보신 후에 꽃의 중심선을 먼저 가볍게 그어보세요. 이 꽃은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 꽃의 중심은 이 방향. 이 꽃은 이렇게 가야 되겠다. 동서남북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꽃은 살짝 위로 올라오고 싶으시면 그때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꽃잎 여기 중심인이 여기니까 여기서 들어가려면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하게 됐겠죠. 세 번째는 이 꽃 뒤로 넘어가겠죠. 이 꽃 뒤로 넘어가게 되면 대략 여기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가는데 또 이 꽃잎이 또 앞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꽃잎의 방향들은 어떤 방향이 돼도 상관없기 때문에 대략 이런 형태로 이 꽃잎이 형태가 잡힐 수 있겠죠. 옆에 있는 꽃을 한번 다시 그려보시게요. 옆에 있는 것들 우리가 똑같은 방향으로 그리면 재미없기 때문에 꽃에 우선 위치를 먼저 잡으셔야 돼요. 위치를 여기 중심의 위치는 이 정도에 잡아보겠다. 이 위치가 잡히시면 여기에 맞춰서 꽃잎을 이렇게 그려볼까? 살짝 올라오게. 꽃잎이 빽빽하기 때문에 꽃잎을 펴듯이 그리시면 형태가 예쁘게 나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꽃은 여기서 이렇게 얘는 좀 접어져서 올라오는 꽃잎, 얘는 또 이 방향에서 이렇게 뒤로 제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뒤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어두운 공간이 나올 수 있을 거고, 이 꽃잎 이렇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여기 뒤로 넘어갈 수 있거나 겹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뒤로 넘어갔다 그러면 싶으시면 여기 겹쳐질 수도 있고, 아니면 살짝 더 올라오게 그리고 싶다 싶으시면 이런 꽃잎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꽃잎을 그려보자. 여기다 하나 그리고 싶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꽃잎이 되는데, 얘들은 가급적이면 이런 타원형을 그리시면 좋아요. 아까는 이런 동그라미였다면 윗부분으로 갈수록 타원형이 이런 타원형으로 형태를 잡으시면 훨씬 편안하게 그어낼 수 있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서남북 이렇게 그러시면 이쪽은 윗부분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꽃잎들이 약간 얇게 보이겠죠. 다시 이쪽에서 올라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얇게 살짝 이렇게 올라오고 싶다. 하나 포개져서 이런 식으로 여기 뒤로 넘어가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포개지게 되겠어요. 포개지면서 이제 여기에 맞는 그림자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꽃잎의 그림자들. 이 아래쪽에도 마찬가지. 아래에 꽃이 하나가 더 있다 싶으시면 여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옆으로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이쪽 꽃잎, 이쪽은 어떻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꽃잎 중심이 이렇게 가면 상당히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꽃의 중심도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잡아주시고, 잡아준 꽃잎에 겹쳐져서 그려지면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꽃잎들이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여기 나올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포개진 꽃잎들이 이런 식으로 포개질 수도 있겠죠. 이쪽은 아예 얇은 쪽이죠. 얇은 쪽이 어떻게 해서 측면 이파리만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측면 이파리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면 여기에 점이 있다 생각하시고 측면 이파리 이쪽으로 올라오는 부분들, 또 여기서 살짝 더 이쪽에 올라오는 부분들, 그러면 여기 살짝 더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렇게 여기 중심부가 안 보일 수도 있겠죠. 여기는 마찬가지. 여기도 넘어가는 쪽이죠. 넘어가는 쪽이면 이 앞쪽 잎은 이렇게 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럼 여기 보이는 면에 따라서 여기 가운데 부분이 보일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 가쪽에서 살짝 올라오는 이런 이파리들, 포개져서 이런 이파리들이 꽃잎이 그려질 수 있을 거고, 넘어가는 쪽에서는 이렇게 뼈쪽 이렇게 넘어올 수 있어요. 다시 이쪽 그려보시게요. 복습. 여기는 중심을 이 정도에 잡아졌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또 여기도 이런 형태에서 밑으로 들어갔다 싶으면 이런 형태가, 여기 이렇게 올라오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올라오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약하게 그리는 이유는 여기다 꽃을 하나 더 넣고 싶으시다. 그래서 계속 중복돼서 포개지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쪽 꽃을 살짝 더 올라가게 그리고 싶으시면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꽃잎이 이런 형태다. 이렇게 올라가면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이 안쪽 면들 어둡게 꽃이 포개지는 쪽도, 이쪽도 마찬가지로 넘어가는 꽃잎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을 거고, 여기에 꽃을 하나 더 그려보시게요. 여기 쪽도 마찬가지로 숨어있는 꽃이다 보면 숨겨진 느낌이 살짝 나오게끔, 넘어가는 쪽이니까 넘어가게끔 이런 느낌. 안쪽 이파리들, 또 이 아래쪽에서 나올 수 있는 이파리가 있으니까 이 안쪽에 숨겨진 꽃도 또 하나씩 그려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살짝 접힌 꽃을 그려보실게요. 여기서는 접혀 있는 것들. 그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그러면 여기 중심이 이런 식으로 가서 꽃잎은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그리고 뒤에 꽃잎들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 있을 거고, 이 앞쪽 꽃잎이 이렇게 가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꽃의 형태가 가급적이면 이런 복잡하고 다양하게 방향이 다양한 방향으로 형태가 나오셔야 그려놓으셔도 일률적이지 않고 변화가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려보시면 약간 돌표 있는 꽃잎처럼 그리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이 올라올 수 있죠. 아래쪽에 접혀있는 꽃이 있으면 또 이런 부분에 어두운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여기 또한 그렇게 그리시면 편하겠죠. 여기에 있는, 근데 이 꽃들 같은 경우는 이 꽃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꽃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 접혀있다 보면 접혀서 포개져 있는 듯한 느낌으로 이런 어둠이 생기겠죠. 이런 느낌으로 여기도 이렇게 그림자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거고, 여기는 또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이렇게 포개지게끔, 여기 아래쪽도 뒤에서 밑면에서 올라오는 꽃잎이 있다 그러시면 이런 느낌의 꽃잎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꽃잎이 포개졌으면 꽃잎 포개진 느낌을 안쪽 면에서 파주시면 돼요. 우선 절반이 그려지죠. 또 이쪽에 마찬가지, 이쪽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시니까 형태를 그리실 때 이쪽도 상당히 여기 겹쳐진 너무 적쳐져 있으면 보기 싫으니까 한 요 정도의 중심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얘도 이렇게 올라왔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잘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게, 얘는 좀 넘어갔다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 쭉 내려가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싶다 싶으시면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내가 그리려고 하는 꽃들이 과연 어떤 방향에 있나 보시면서 그리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수국을 그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경우는 항상 이렇게 간단하게 우선 커다란 위치를 잡으시고 하나하나씩,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그리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리시다 보면 이거 동서남북 그리시고 깻잎 그리듯이 이파리 하나씩 살짝 이파리 하나씩 그려주시면 수국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신기할 정도로 쉬우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접혀져 있으면 여기는 넘어가야 되는 꽃들이니까 넘어가게 되면 다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도 뼈쪽 하게.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에서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꽃들을 그리셔야 되니까 여기에서 맞는
뒷면이 보일 수 있는 느낌의 꽃잎을 그리시면 돼요. 여기는 완전히 옆으로 가는 느낌의 꽃잎들. 이쪽은 절반 정도 포개지거나 어둠을 잡아낼 수 있는 형태를 잡으셔야 돼요. 꽃을 그리시다 보면 적정 어둠과 그림자를 잘 활용하셔야지만이 꽃 그리기가 이렇게 편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넘어가는 쪽이니까 얇은 두께들 넣어주시고 뒷면에 비쳐있는 꽃들을 사이사이에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여기 있는 꽃들은 또 마찬가지 살짝 비치듯이 옆으로 나가게 되면 옆으로 나가듯이 이렇게. 형태는 너무 틀 안에 고정을 시켜버리시면 재미가 없어지시니까 약간의 변화가 생길 수 있게끔 이렇게 외곽 형태들이 울퉁불퉁하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잎은 수국의 잎은 뭐 워낙 간단하고 많이 그려봤던 이미지죠. 중심에서 틀 잡고 이런 형태에서 끝이 뾰족하게 나와 있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이런 형태 가볍게 중심선이 하나 있고 이제 억각 형태로 이렇게 나가게 되죠. 억각 형태로 나가게 되니까 꽃의 덩어리를 잡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큼만 조그맣게 해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꽃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국 같은 경우는 커다란 이 덩어리 중심의 형태를 잡아내셔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는 쪽에서 이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커다란 외곽 틀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형태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잘 표기하시고 어둠을 적절한 위치에서 만들 수 있는 그 형태를 그리시면 수국을 보다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방금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기본 도형을 잘 활용해 보세요. 아셨죠?